꼴값 하고 계시네. 어머님 나이에 그렇게 살면 뭐 하시려고요? 아들 잘 되라고 고생하신 거 다들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특별한 일 하신 것도 아닌데. 차가운 공기가 부엌을 휘감았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칼로 베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참담한 순간은 처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숙입니다. 올해로 70살이 되었네요. 평생을 아들 하나 잘 키우는 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면서도 민호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잡았다는 소리만 들으면 그게 그저 행복했지요. 하지만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서 나는 어디 있었을까 하고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 한마디가 제게 그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차례입니다. 더 이상은 착한 시어머니로 살지 않을 겁니다. 제가 선택한 복수의 방법은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손에는 직접 담근 열무김치와 도윤이가 좋아하는 홈메이드 쿠키가 들려 있었지요. 손주가 내일 수학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가서 음식도 해주고 쿠키도 주려는 생각에 서둘러 나섰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자 며느리가 부엌 쪽에서 깜짝 놀라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표정에는 불쾌감이 많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애써 모른 채 했습니다. 며느라 혼자 있을 것 같아서 열무김치랑 쿠키랑 좀 가지고 왔다. 내일 도윤이 수학여행 간다며 이 쿠키도 챙겨가. 아, 네, 여기다 두세요. 연락 좀 하고 오시지. 미안하구나. 여기다 두면 될까? 식탁에 열무김치와 쿠키를 놔두며 집을 보니 청소를 며칠 동안 안 한 건지 꽤 지저분하더군요. 아가야, 청소 좀 해야 할 것 같네. 며느리는 제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외출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저녁 전에는 돌아올게요. 집 안으로 들어서며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쪽지에는 언제나처럼 건조함이 묻어났지요. 하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히려 잘 되었다 싶었어요. 맘 편히 집안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주방부터 시작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정리하고 찌든 기름때를 벗겨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에 몰두했지요. 거실 청소를 하다 보니 그새 땀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앉았다 해야겠네. 푹신한 소파에 앉으니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TV를 켜고 잠깐 눈을 붙이려 했는데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지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햇살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거실 창으로 비치는 노을빛이 유난히 붉었지요. 벽시계를 보니 오후 4시 30분. 깜빡 잠이 들어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렸다니. 몸을 일으키려는데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조금만 자도 온몸이 쑤시는 게 젊었을 때와는 다르더군요. 이제 곧 서연이가 들어올 텐데 저녁 준비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초코의 낑낑거리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집에 계세요? 응, 아가야. 깜빡 잠들었네. 서연이는 인사도 없이 곧장 초코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 초코야. 왜 이렇게 배고파했어? 어머님, 초코 밥은 주셨어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깜빡 잠이 들어 반려견 밥을 챙기지 못했던 거죠. 아이고, 미안하다. 청소하다가 잠깐 눈을 붙였는데. 잠깐이요? 벌써 해가 저문다고요. 어떻게 강아지 밥을 이렇게 못 챙기세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희한텐 초코도 가족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 챙기시면서 도와주신다고 하시면. 서연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것보다 안 오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신경 쓰이고 차가운 공기가 부엌을 휘감았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칼로 베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참담한 순간은 처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연이는 급히 초코의 사료를 챙기더니 자신이 먹을 요깃거리만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님도 드시고 싶으시면 알아서 하세요. 방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지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덩그러니 남은 주방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오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왜인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 챙기시면서. 귓가에 맴도는 서연이의 말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무심코 손가락으로 눈가를 훔쳤는데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네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둠이 저를 반겼습니다. 스위치를 켤 힘도 나지 않아 그대로 신발을 벗고 들어왔지요. 띠링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핸드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집에 다녀갔다면서요? 서연이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민호의 메시지였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려왔지요. 그래, 도윤이가 수학여행 가서 며느리 도와주려고 갔다 왔어. 아, 근데 엄마, 다음부턴 미리 얘기하고 오세요. 서연이가 재택 근무할 때는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지금껏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지요. 이제는 내 아들 집에 가는 것도 허락을 받고 가야 하는구나. 방 한켠에 놓인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민호의 어린 시절 앨범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지요. 첫 돌 사진부터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그때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식당 일을 했던 날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뛰었던 시절, 결혼식장을 예약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하던 순간,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가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깊게 패인 주름과 희끗해진 머리카락. 그동안 저는 저 자신은 잊은 채 살아온 게 아닐까요? 책상 서랍을 열어 수첩을 꺼냈습니다. 얼마 전 동네 부동산에서 알아본 원룸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지난번 문의드렸던 원룸 아직 있나요? 네, 아직 있습니다. 언제 보러 오시겠어요? 내일. 내일 오전에 가보고 싶은데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아 보였지요. 오늘처럼 마음 아픈 날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픔이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시어머니로만 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제는 제가 선택한 삶을 살아갈 거라는 것을. 베개맡에 놓인 손거울을 들어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정숙, 이제 너를 위해 살아보자. 어둠 속에서 작게 중얼거린 그 말이 마치 새로운 인생을 향한 첫 발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여기 미소래도 파크뷰 84타입 계약금 영수증입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통장에서 큰 돈이 나가는 순간이었죠.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계약 사실을 전했을 때 민호의 목소리는 놀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따로 살고 싶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이사를 가시다니. 돈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서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래, 말해줄게. 엄마 집으로 와봐. 1시간 후 민호와 서연이가 제 집을 찾았습니다. 서연이의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어머님 설마 사기라도 당하신 건 아니죠?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부동산 사기가 많다던데. 사기 아니야. 이거 봐.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남편이 남긴 증여 계약서가 들어 있었지요. 이게 뭐예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거야. 10억이 조금 넘는 돈이지. 순간 방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은 말하지 않았어. 너희가 엄마를 진심으로 대해주길 바라서.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 같구나.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분명 그동안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멀리하던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제가 달리 보이는 걸까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 됐어. 엄마는 이제 미소래도로 이사 갈 거야. 너희도 이제 편해질 거고.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너무 몰랐네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어머님, 이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짐도 많으실 텐데. 서연이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난 뒤 며느리의 목소리는 쪽지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이사는 업체에 맡겼어. 아, 그러시구나. 그럼 새집 구경이라도 가도 될까요? 미소래도가 요즘 프리미엄도 많이 붙었다던데.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서연이의 목소리에 숨겨진 속내가 보였습니다. 재산이 있는 시어머니를 이제야 알아본 걸까요? 괜찮아. 바쁠 텐데 신경 쓰지 마. 어머님, 혹시 화나셨어요? 화는 무슨. 그저 좀 허탈할 뿐이지.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말이야, 서연아. 내가 그렇게 날 차갑게 대할 때마다 이 사실을 밝힐까 생각했었어. 하지만 그러지 않았지.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길 바랐으니까. 어머님, 돈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야 친절해지는 게 더 서운하구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 이사갈 미소래도가 저 멀리 보였지요. 32층, 한강이 보이는 집. 남편은 왜 이 돈을 제게 남겼을까요? 서랍을 열어 남편이 남긴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늘 참고 견디기만 했지요. 내가 없더라도 당신만의 삶을 살았으면 해요. 이 돈으로 꼭 행복해지세요. 하지만 바로 쓰지는 마세요. 민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지켜보세요. 당신의 판단을 믿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호가 서 있었지요. 엄마, 죄송해요. 왜?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도 못했네요. 그리고 엄마를 이해하려 노력조차 안 했던 것 같아요. 내 잘못이 아니야. 서연이도 많이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이기적이었대요.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제야 제 마음도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왠지 모르게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소래도로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32층에서 바라보는 한강의 모습은 마치 그림 같았지요. 창가에 놓은 안락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것이 요즘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런 걸 미리 준비해뒀다니.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그날, 남편은 제게 은행 직원을 데려와 증여 절차를 밟았지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없으면 당신이 힘들어질까봐. 이건 당신만의 돈이에요. 민호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여보, 당신은 늘 참기만 했잖아요. 시댁 눈치 보느라,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사세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쓰진 마세요. 때를 기다려보세요. 민호가 어떤 아들인지, 며느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걸 알 때까지. 초인종 소리에 추억에서 깨어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요. 어머님, 새집 구경 왔어요. 거실로 들어선 서연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여기가 바로 그 비싼 펜트하우스? 그래, 전망 좋지? 서연이가 창가로 다가가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숙였지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왜? 그동안 제가 너무 얕봤어요. 어머님을 그저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돈이 있다고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니? 서연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현명하셨는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면서 저희를 지켜보셨다는 게 내 아버님이 그러셨어. 사람의 진심은 돈 앞에서 드러난다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석양이 한강 물결 위로 번졌지요. 서연아, 네 어머님.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난 늘 내가 좋은 며느리가 되길 바랐어. 그래서 더 서운했나 봐.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따스한 봄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지요. 때를 기다리세요. 그래요, 당신 말씀대로였어요.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요즘 서연이의 연락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꼭 전화가 오곤 했지요. 괜찮아. 바쁠 텐데. 아니에요. 도윤이도 할머니 보고 싶대요. 새집도 구경하고 싶다고 하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찾아가도 귀찮아 하더니 이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군요. 어머님, 혹시 주말에 골프 치러 가신다거나? 응? 미소래도 사시는 분들이랑 골프 모임도 있다고 하던데.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서연이의 말투에서 제 재력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속내가 엿보였지요. 난 골프는 안 쳐. 그리고 서연아. 네, 어머님? 더 이상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난 내가 예전처럼 대해줬으면 좋겠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티를 낸 것 같네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호였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 근처라서 잠깐 들렀어요. 그래. 거실로 들어선 민호가 한강이 보이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 이제 알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엄마가 가진 돈으로 회사에 투자하면 어떨까 해서요. 제가 늘 생각했던 사업 구상이 있는데. 민호야. 네, 엄마. 이 돈은 내 아버지가 나의 노후를 위해 남긴 거야. 사업 자금이 아니라.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제가 성공하면 더 많은 돈을. 돈이 전부가 아니야. 내 아버지가 이 돈을 남기신 이유는 내가 편하게 살라고, 그리고
너희의 진심을 알아보라고 하신 거였어. 창밖으로 한강의 유람선이 지나갔습니다. 민호야, 난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엄마,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왜 그동안 이 사실을 숨기셨는지, 저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발코니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대화가 시작된 것 같았지요. 한강이 보이는 카페에서 명자 씨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사 온 뒤에도 우리의 우정은 계속되었지요. 이정숙 씨, 요즘 며느님이 부쩍 찾아오신다면서요? 그래요.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갑자기 달라졌어요. 세상이 다 그렇죠. 돈 있는 시어머니는 달리 보이나 봐요. 쓴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서운해요. 돈이 없을 때는 사람 대하듯 대하지 않더니. 그때 카페 밖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손에는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어머님, 여기 계실 것 같아서. 웬일이니? 서연이는 조심스레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에요. 어머님 용돈으로 드리고 싶어서. 용돈이라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속물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돈이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어머님을 딸처럼 모시고 싶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알아. 서연아. 이제 알아.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미소래도에서의 생활은 여유롭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행복했던 건 돈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었지요. 서연이는 이제 정말 딸처럼 저를 대합니다.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의무감에서도 아닌. 진심으로요. 민호도 더 이상 사업 자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말이면 손자와 함께 찾아와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곤 하지요. 할머니, 이제 우리 집으로 다시 오시면 안 돼요? 도윤이가 물었을 때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만의 삶이 필요하신 거야. 우리가 이해해드려야지. 창밖으로 한강의 봄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되찾게 해준 열쇠였지요.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만의 삶을 당당히 살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오늘도 저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여보, 당신이 준 선물로 이제야 제대로 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